샤오미라는 거를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본의 아니게 써봤어요. 뭘로 써봤느냐, 충전기가 한때,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살짝 지나간 것 같은데, 한때는 이렇게 무슨 행사장 하면은 행사 선물로 이렇게 이동형 충전기 같은 거 주는 때가 많았죠. 그거 되게 다 샤오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핸드폰의 주변 기기들, 주로 이제 몇 푼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샤오미 제품들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깔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싼 게 비지떡이다 했는데, 어느 틈에 이제 싸고 괜찮다 쪽으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샤오미가 이거 뭐 싼 게 비지떡이고 별거 아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19%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에요. 아이폰이죠. 17%입니다. 그리고 3등 샤오미입니다. 14%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라,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국 정부가 그냥 때로 밀어주기 때문에 중국 국내 시장에서 딱 해먹는 게 많아요. 예컨대 전기차 같은 경우에 비아드가 세계 테슬라가 아니에요. 비아드 전기차 본 적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국내에선 팔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외국 나가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미국에서는 아예 못 보고 유럽 가도 간간히 보이는데, 우리가 비아드를 못 봤기 때문에 저 차 뭐야? 그러고 보면 이제 비아드인 게 간혹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세계 1등이야? 중국에 온통 다 비아드거든. 거긴 심지어 내연차도 잘 안 다녀요. 그냥 다 비아드를 까니까 그런 거고,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수치가 19대 17대 14라는 수치가, 이게 우리가 막 체감하는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아닌데, 어쨌거나 중국인들은 뭐 사람 아니고 중국 시장을 시장 아닙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이렇다. 이게 한때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틈엔가 이렇게 애플을 바짝 추격하는, 심지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중국에서 이게 애플의 새 모델이 나오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여기다가 고춧가루 한번 확 뿌려버리면 그 모델 망해요. 애플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키워준 게 이제 샤오미고 화웨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더군다나 이게 핸드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형 TV. 제가 이제 그 대통령 따라서 해외 순방을 많이 갔었는데, 대개 이제 그 가전제품 매장을, 저는 외국 나가면 이제 백화점하고 전통시장하고 두 군데를 대체로 한번 가보거든요. 그리고 택시하고 지하철, 버스를 한 번씩 타봅니다. 지하철은 없는 나라들도 좀 있어가지고 버스라도, 버스도 현지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긴 한데, 하여튼 백화점을 딱 가봤을 때 백화점의 가전 매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TV예요. 그리고 가장 실속에 있는 거는 핸드폰이에요.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학생 신분이 아니라 이제 일하면서 대통령을 따라서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TV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있던 건 소니였어요. 근데 제가 대통령을 따라 나가던 시기에 이미 그리고 핸드폰도 제가 처음에 나가던 시기에는 노키아였어요. 곧 삼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형 TV라는 건 그만큼 가전의 자존심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만 해도 시골 촌구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LG TV가 딱하니 메인에 딱 있었다.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 한국 가전의 자존심인데 그걸 한국 시장에 지금 들고 들어오겠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뭐 한국 삼성전자니 LG전자니 전부 다 가전으로 시작한 회사들인데,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 가전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데, 오죽 강하면은 외국에서 살다가 외국에서 TV 사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 TV를 사갖고 한국에 들어와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산이 팔릴까? 이거를 TV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이건 이미 패권이 넘어가도 한참 전에 넘어갔어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글쎄요, 저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막상 들어와 보면은, 더군다나 TV는 다 뻔하잖아요. 쫙 펼쳐놓고 화질 비교하죠. 그리고 가격 비교하죠. 화질 떨어지지 않고 가격 더 싸네. 그래도 나는 가슴 떨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브랜드를 살 거야 라고 과연 얘기할까? 로봇 청소기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나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갤럭시 쓰는 사람들 아예 천수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성도가 국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라는 거는 핸드폰은 아예 존재한 적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산이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뭐 어떤 과거와 같이 싼 게 비지떡이고 엉터리다 그러면은 뭐 예컨대 뭐 누가 샤오미 폰을 들고 있다 그러면 에게게게게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안 사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품질이 좋고 그리고 에게에게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야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괜찮아. 근데 값은 얼마가 더 싸.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핸드폰을 우리가 삼성전자 가전 매장에 가서 핸드폰 사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되게 통신 대리점에서 샀어요. 되게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동통신회사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동통신사하고 중국도 물량 공세 잘하죠. 자, 이만큼 거기다가 보조금 우리가 이거 다 물어줄게. 이게 제가 요즘에 자동이체로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핸드폰을 처음 사면은 아마 10몇만 원씩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전화기 값이에요. 절반쯤은 전화기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샤오미에서 보조금을 빵빵 때린다. 그러면 그 절반 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핸드폰이 원래도 싸. 그러면은 이거 원래는 새 폰 하나 사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썼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5, 6만 원에 핸드폰 하나 새로 살 수 있다. 왜 안 되는데?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죠. 이게 더더욱 파괴력을 예단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다. 긴장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과연 국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내 브랜드들이 과연 소비자들을 잡아둘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게 이제 결국은 기술력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게 참 창신 메모리는 참 이게 저는 영어 약자가 입에 잘 아니고요. CXMT가 입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창신 메모리라고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영화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드려가지고 계속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외부 인력들을 쫙쫙 빨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창신 메모리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외부 영입 엔지니어 중에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출신이 지금 무려 35%다. 기술적으로 HBM에서 앞서 있다라고 하는데 HBM 만들던 사람이 일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기술력이 그냥 가는 거죠. 지금 반도체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냥 뭐 제가 뭐 취재한 기사도 아니고 그냥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를 그냥 베껴 쓴 기사였는데 삼성전자가 저기 그 보너스 200% 준다는 거였어요. 근데 보너스 200%를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보너스 200%를 준다가 제목이었는데 뒤늦게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목 좀 바꿔달라고. 요거는 반도체 사업 50주년 기념 보너스라고. 뭐냐면은 자기들 안에 나는 왜 안 줘 그러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반도체 부문 일 열심히 했고 뭐 실적이 떨어졌다지만은 어쨌거나 좀 잘 좀 해보라고 격려금으로 오히려 이렇게 좀 등을 토닥거려 준 건데 우리는 내가 배고픈 거는 참아도 남이 내가 배 아픈 거는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는 제목 바꿔줬어요. 그냥 저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그냥 보너스가 아니라 반도체 사업 50주년 보너스. 아니 뭐 나야 뭐 딱히 뭐 그 기사 나간 지도 좀 된 기사라 어차피 기사로서 유효기간도 지나고 해서 고쳐주는 게 하나도 어려운 기사는 아니었는데 참 삼성전자의 씁쓸한 현주소를 확인하는 장면이라서 입맛이 쓰더라고요 진짜. 야 이게 정말 그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거든요. 아 역시 제가 요새 어지간하면 옛날엔 딱 본 거는 외웠었는데 이게 재밌는 수치 같은 거 딱 보고 재밌네 그랬으면 외웠었는데 안 보이네요. 제가 그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통계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뭐 등등등등을 쫙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한 5에서 10%씩은 다 돼요. 수출에서는 거의 20% 가까이 되고 여전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근데 그 기업의 현주소가 배고플지언정 배 아프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냥 거기서 그냥 남들의 질서 어린 시선을 받느니 남의 회사 가서 일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 창신 메모리가 지금 1000명의 외인 부대를 끌어들여갖고 이제 마이크론 잡고 DRAM 탑3를 노린다.
D램 탑3가 이제 삼성, SK,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도 최근에 삼성 하이닉스 직원들 면접 쫙 보고 다녔다고 제가 전해드렸었죠. 지금 1, 2위 잡겠다고 지금 3, 4위는 이렇게 죽자고 달라드는 형편입니다. 지금 삼성, SK 출신 500명 이상을 지금 마이크론이 빼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재밌게 놀고 있다. 이번에 반도체법에서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업종은 주 52시간 빼자 그랬다면 결국은 그거 반도체법 통과도 안 됐죠. 정치가 문제입니다. 직원들도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핸드폰, 가전,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왔죠. 그 다음에 요 몇 년 그 굉장히 효자노릇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배터리.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배터리가 각광받았죠. 근데 이제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좀 죽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가 죽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너무 난리친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우리 전기차를 팔아서 우리 배터리를 팔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애지간한 거 자기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써버리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뭘 만들면은 그냥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쓰느니 수입해서 갖다 쓰는 게 더 싸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데 뭐 이제는 아니다. 그냥 자기들이 애지간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러면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해요. 그리고 그 왕년에 원래 만들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그냥 고집스럽게 만들어요. 예컨대 이제 LFP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싼데 이제 배터리라는 게 일단 충전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충전했는데 하루도 못 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싸긴 싼데 너무 이게 못 가더라. 예컨대 뭐 주행거리로 따지면은 주행거리가 너무 짧더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쓰는 걸로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주행거리까지 늘리는 쪽으로 해서 값도 싸고 주행거리도 어지간히 쫓아오는 걸로 지금 만들면서,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거 쓰자. 그러다 보면 요거는 이제 회사별이 아니라 그냥 국가별입니다. 우리가 한참 재미 볼 때 전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의 한국 점유율이 30%가 넘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도 역시 30% 되었어요. 한 40% 정도 됐어요. 한 10%포인트가 채 안 나는 격차였는데, 그 이후에 우린 쭉쭉쭉쭉 떨어졌어. 근데 중국은 쭉쭉쭉쭉 올라갔어. 지금은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오고, 지금 20.1%, 지금 20%에 가까스로 턱걸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대로 떨어지는 게 지금 목전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그냥 지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얘기는 좀 이따 또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전 세계적인 분업 체계를 좀 잘 활용해서 그 사이에서 좀 성장했던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세계 경제의 룰이 바뀌고 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국내 시장이 워낙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 팔다 보면은 그 국제적인 분업 체계 안에서 뭔가 우리의 룰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체 시장이 워낙 큰 중국, 미국 이런 자들이 그냥 지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단 말이죠. 이때 과연 우린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어떤 기업인을 만났더니 이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아예 우리도 미국이 꾸리는 세상에 원오브 댐으로 들어가서 그냥 미국 제품처럼 우리 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 중국이랑 잘해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제 중국은 우리 단물 다 빼먹고 우리 쫓아낼 생각밖에 안 한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갖다 팔 게 없다. 이제 예컨대 배터리, 옛날에 기술 경쟁력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다 따라잡혔고 가격 경쟁력은 원래 없어. 이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다. 중국 시장, 그리고 워낙 중국 정부가 지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안정적이도 않다. 이제 결국은 그 정치와 외교의 문제, 안보의 문제가 경제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뭐 경제가 주도한다? 한때 그런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죠. 그거는 정치와 안보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공기가 없으면 사람 죽는데 공기 소중한 걸 아무도 모르죠. 마찬가지.
정치와 안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정치와 안보는 왜 이 모양인지